그러면 제1부 세션 베이직 오브 베스큘러 액세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를 맡으신 분은 서울의대 신장내과 이정환 교수님이십니다. 말기 콩팥볕 환자와 신대체요법에 대해서 15분 동안 강의를 해주실 것이고요. 강의 시간은 한 10분 정도로 줄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와 응답을 위해서.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투석혈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 지난 3개월, 6월, 7월, 8월 생명선 의원에 내려와서 단기 연수를 생명선 의원에서 이제 마치고 이번 주에 이제 올라갈 예정인데요. 이런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신대체요법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 신장내과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치료 분야가 되겠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까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신대체요법에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투석혈관을 또 진료하다 보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에 대해서 내용을 갖다 좀 자세하게 모르거나 아니면 내용이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략적인 부분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전도와 이제 구명 튜브인데,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제 생명선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로 되어 있고요. 우리 말기 콩팥병 투석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가장 생명을 치료하고 유지하고 새로운 삶을 이루어주는 치료가 바로 이제 신대체요법이 되겠습니다. 말기 콩팥병, 저희가 사구체 어가율로 표현하게 되는 이제 신장 기능의 모식도가 되겠는데, 일반인들은 보통 한 90 전후가 돼서 나이가 한 60, 70 정도 되면 이제 60대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점점 여러 질환으로 떨어져서 15점 이하로 떨어져서 이제 신대체요법, 투석요법을 준비해야 되는 저희가 단계를 말기 콩팥병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석을 요하는 말기 콩팥병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젊은 분들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 대부분 투석실에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평균 66세 정도가 되고 있다라는 저희 이제 신장학회 팩트시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대부분 혈액투석이라든지 복막투석, 신이식 세 가지 주요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주요한 세 가지 치료를 저희가 신대체요법이라고 그러고, 각각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한테 맞는 적절한 신대체요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신대체요법의 그 유병 현황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모식도가 되겠는데, 전체 신대체요법이 가장 위에 있는 보라색이 되겠고, 빨간색이 혈액투석, 그다음에 파란색이 신장 이식입니다. 그리고 복막투석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줄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주고 있겠고, 같은 내용의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액투석을 말씀드리면은, 혈액투석실에 가게 되면 이제 환자 옆에 투석 기계가 있고, 이런 다이알라이저, 혈액과 이제 투석을 교환해주는 이제 다이알라이저가 있는 것을 볼 수 되겠고요. 반투과막을 기준으로 깨끗한 투석액과 환자의 혈액이 교환이 되면서 노폐물과 수분, 불필요한 수분 등을 교환하는 혈액투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농도차, 기본적으로 잘 아는 농도차에 의한 노폐물의 어떤 제거, 그다음에 우리 혈액투석기 펌프 압력으로 수분이 밤투과막을 통해서 이제 통과가 되면서 조금 더 큰 용질, 노폐물까지도 제거될 수 있는 두 가지 원리에서 노폐물과 수분이 교환이 되게 되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현재로서는 거의 8, 90% 정도의 우리나라 말기 콩팥병 환자가 시행하는 이제 신대체요법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주 3회 4시간 동안 치료하면서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횟수를 줄일 수 없느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주 3회 4시간 치료가 이제 표준 투석 치료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환자, 한 7, 80% 환자분들이 자가혈관 통로, 그다음에 15% 환자가 인조혈관 통로, 일부 환자들 한 5%에서 7% 환자분들이 중심정맥 도관을 가지고 투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가 일반적인 혈액투석은 이제 디퓨전, 농도 차이에 의한 용질 제거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일반적 혈액투석이고, 말씀드린 이제 컨벡션을 치료로 하는 혈액투석 여과법으로 치료받는 환자들도 최근에는 10%가량 정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막투석은 이제 환자분들 배에 이런 복막투석 도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관이 이제 형태가 다양하게 있는데 골반강 안에 이제 복막투석 도관이 위치를 하게 되겠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다이알라이스 투석액을 환자의 이제 복강 안에 넣어주게 되면은 이 4시간, 일정 시간 동안 저류가 되었다가 우리 장 안에 이제 복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의 모세혈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 투석액과 그 모세혈관 사이에 노폐물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한 4시간, 6시간 있다가 이제 투석액을 배액을 시키게 되면은 소변과 같은 노란색 이제 소변과 같은 노폐물이 담긴 투석액이 밖으로 배출이 되면서 노폐물과 수분을 갖다가 이제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복막이라고 하는 반투가막을 기준으로 투석액과 혈액이 만나면서 이용 노폐물과 수분이 제거가 되는 것이 되겠고요. 통상적으로 2리터 정도의 투석액을 통상적으로 한 6시간씩 하루 4번 정도 교환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투석 교환할 적에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 보통 배액하는데 한 20분, 주입하는데 5에서 10분 정도에서 통상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복막 투석을 교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막 투석은 아까 6시간씩 하루 4번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시간씩 규칙적으로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야간에는 경우에 따라 7시간, 8시간 정도 주무시는 동안에 주입을 하고, 낮 시간에는 한 6시간, 5시간마다 이렇게 하루 4번 정도 하는 것이 통상적인 복막 투석이 되겠고, 요즘에 이렇게 기계를 통한 자동 복막 투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야간에만 기계가 한 5번, 6번 사이클을 돌려준다든지, 야간에도 기계를 통해서 투석에 교환해주고, 낮에는 이제 긴 시간 동안 넣을 수 있는 투석을 한 번 정도 넣어주는 이런 자동 복막 투석이 대표적인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하루에 한 4번 정도, 아니면 야간에 자동 복막 투석하면서 집에서 관리를 하고, 통상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외래 방문하게 됩니다. 복막 투석에 비해서 잔여 신장 기능, 이제 투석을 하게 되면 보통 콩팥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개월, 1년 정도 되면은 조금 나오던 소변조차도 이제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복막 투석이 혈액 투석에 비해서는 이제 신장 기능, 소변 양을 유지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게 되겠고, 혈액 투석은 피를 밖으로 빼내서 기계에서 돌려준 다음에 넣어주는 치료가 되겠는데, 그전 일정 정도의 그런 혈액이 밖으로 나가서 들어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환자의 심혈관에 굉장히 큰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혈압이 떨어져 있거나 전이 상태가 안 좋은 환자분들에게서는 혈력학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상대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부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어서 환자 교육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복막투석 합병증으로 복막투석 도관 주변에 이렇게 염증이 있는 엑시트 사이트 인펙션이 있게 되겠고, 우리가 이제 장을 이렇게 장 바로 옆에 있는 복강 안에 투석액을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장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 등이 복강 안으로 이제 디스로케이션 된다든지, 바깥에 피부에 있는 이런 균 등이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복막력이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비교적 맑은 복막 투석액이 거의 고름과 같이 뿌연 바뀌게 되는 복막력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고, 과거에는 이런 복막 투석을 오래 하게 되면서 이런 복강 안에 이런 복막이 경화가 되면서 장들이 들러붙는 EPS, Encapsulating Peritoneal Sclerosis 같은 심각한 합병증도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복막 투석액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합병증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자동 복막 투석이 환자분들께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자동 복막 투석을 하는 환자들이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예전에는 복막 투석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감염 합병증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빨간색 혈액 투석보다도 복막 투석의 어떤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복막 투석의 그런 합병증 감소로 인해서 거의 혈액 투석과 유사한 정도의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들, 그다음 연령에 따른 사망률의 어떤 개선들도 특히 젊은 환자들에 있어서 이런 말기 신부전 우리 신대치료법을 하는 환자들의 사망률의 감소가 아주 두드러진다는 결과가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에서 우리가 말기 신부전 환자들 예후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고, 투석 방법과 당뇨병에 따른 사망률도 다음과 같이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혈액 투석과 대비해서 이제 복막 투석 환자들이 일부 입원율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합병증 관리 때문에 입원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는 것 같고, 혈액 투석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입원 원인 등이 감염성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등이 많겠고,
복막 투석도 마찬가지로 우리 페리토네이스는 감염성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주요한 입원 원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신장 이식은 사실은 건강한 신장을 이식을 받아서 신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생리적이고 이상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환자분들이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추천되는 방법이 되겠지만 기증자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공여 신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와 제약점도 있습니다. 또한 평생 동안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되는데 면역 억제 자체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우리 감염성 위험성 높일 수 있다든지 또 면역 억제제 자체도 신장 기능을 조금씩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이런 부작용들을 꾸준히 받아야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전통적인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이식 외에도 최근에 여러 가지 신대치료법이 이제 도입이 돼서 쓰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뭐 사실은 대부분 도시 환경에 있겠고 시골에서도 사실 1시간 정도만 가면 투석실이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센터 다이얼리시스 우리가 클리닉에 방문해서 투석을 하게 되겠지만은 해외 같은 경우에서 집에서 하는 홈 헤모다이얼리시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도 소개시켜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혈액 투석의 효율을 이제 개선시킨 특수 MCO 투석막을 이용한 익스펜디드 HD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또 복막 투석을 하면서 복막 투석을 계속 하게 되면 이제 복막 투석의 어떤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막 투석 매일 일주일에 하루에 4번씩 7일 동안 하는 게 복막 투석이 되겠는데 복막 투석을 하면서 한 일주일에 5일만 복막 투석을 하고 하루 토요일 같은 때 이제 혈액 투석실에 방문해서 혈액 투석을 하면서 일요일은 쉬어주는 그런 이제 복합형 투석 치료를 하게 되면은 복막 투석의 어떤 활성도 같은 것들이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치료를 갖다 오래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복합형 투석질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신대체육법에 이제 선택을 함에 있어서 특장점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예전에만 해도 사실은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께 저희가 이제 볼 적에 혈액 투석이 좋겠습니다. 환자분은 심장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복막 투석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결정하는 패턴으로 결정을 많이 하였는데 최근에 이제 환자분들의 의사도 결정하고 이런 중요한 환자분들이 신대치료법을 결정하게 되면 사실은 뭐 10년, 20년 평생 동안 신대치료법 유지를 하게 되게 되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충분하게 이런 신대치료법을 결정하면서 발생하게 될 장점 그리고 환자분들의 어떤 가정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의료적인 관점, 그다음 환자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상황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게 되는 공유 의사 결정 과정을 최근에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들을 강조드립니다. 또 말씀드리게 되면은 주요한 혈액 투석 3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진료를 하게 되면서 이런 특장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환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신대치료법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15분을 정확히 맞춰주셨네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질의응답은 혹시 지금 질문을 꼭 하시겠다는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제가 내려가시기 전에 질문 하나만 딱 드릴게요. 그 자녀 심기능을 가진 환자, 즉 소변이 나오는 환자와 안 나오는 환자가 말기 신부전 환자에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차이가 네.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신장 기능이 사실 다양하게 많은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사고체 여과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점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하지만 소변 양이 유지가 되는 것도 이제 신장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의 원인 신장 질환이라든지 동반된 여러 가지 코모rbidity, 동반 질환들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기 신부전 환자분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투석을 시작할 당시에도 소변량이 거의 없는 환자들도 있고 상당히 이게 서서히 진행하는 이제 콩팥병을 경과를 가진 분들이라면 사실은 노폐물이 많아서 요독증이 있고 하는 상황에서도 소변은 어느 정도 보는 분들이 있는데 소변을 하루에 500cc 아니면 1000cc 이상씩 굉장히 일반인과 비슷하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투석을 시작할 때부터 거의 100cc, 200cc 미만 아니면 거의 안 나오는 분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환자분들이 자녀 신기능 자체가 투석 환자의 삶의 질이라든지 예후랑도 굉장히 관계가 있고
투석을 시작하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자녀 신기능 자체도 이제 떨어지게 되는 분들도 많은데 상대적으로 복막 투석이 상대적으로 혈액 투석에 비해서 그런 자녀 신기능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는 조금 상대적인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